네,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독한 삼성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일부분에서는 예전에 애니콜 황영식 이후로 뭐 가장 큰 메시지를 낸 거다라는 분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부족하다,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 네, 최근에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사법적인 약간의 그 리스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개인 형사 재판이 있기 네. 때문에 로키 행보라고들 합니다. 좀 네. 조용하게 정중동으로 그랬죠. 움직였던 게 사실 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중동으로 움직이기에만은 네. 삼성전자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총수의 목소리를 듣고 네. 비전의 어떤 그 청사진들을 사실 네. 시장이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랬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네. 이제 몇 년 만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공개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임원을 상대로 한 발언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주요한 발언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뭐랄까요? 제 기준에는 그냥 좀 B뿔 정도의 점수를 주고 조금 싶습니다. 이게 애매한 평가를. 왜냐면요,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네. 있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정도 평가를 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랄까요?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냉철한 진단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네. 소위 이제 그 그룹 안팎에서 삼성전자의 위기를 많이 지적하곤 하는데, 네. 정작 총수가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니야라는 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위기에 대해서 느슨한 인식을 보여줬다면 굉장히 사실은 좀 시장과 동떨어지는 모습을 그럴 수 있죠. 보였다는 의미에서 실망할 뻔했는데, 이재용 회장의 멘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삼성이 죽느냐 사느냐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네. 굉장히 파격적인 인식이고요.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요 다음 멘트가 네. 중요한데 이순신 장군의 멘트죠. 사직생의 각오로 사직생. 과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네.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시장과 인식에 괴리가 없다라는 그건 측면에서는 다행이네요. 일단 네. 시장에서 높게 평가했고, 그걸 총수가 입 밖으로 냈다라는 데에서도 역시 또한 네. 용기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네. 한편으로 위기를 진단했으면 네. 그에 대한 해법, 나아가야 될 비전까지 네. 이제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 모호했던 것 아쉬웠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반 정도 진단까지는 이제 그렇죠. 유효했다. 그렇죠. 적어도 현실 부정은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예. 현실 부정까지 했다면 이제 또 5만 원 다 깨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할 뻔했는데 예. 일단은 상황은 제대로 보고 계신 것 네. 같다라는 진단을 해주셨고, 우리 그 부장님께서는 오늘 저희 DMZ에 처음 나오셨는데 처음부터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최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나았죠. 조금 네, 많이 반등이 나은 좀 상황이었고, 나왔고, 네. 좀 안 좋은 거는 작년 11월 달에 5만 원 하루 깨면서 그때가 힘들었고요. 네. 중간중간에 삼성전자는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네. 했는데 막상 시장에서 바라보고 바래왔던 거는 HBM입니다. 그랬죠. HBM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주가적인 측면에서 작년 11월 달에 한 번씩 깨졌었다가 네. 중간에 1월 달에 그게 나왔어요. 자사주 매수. 네. 자사주 매수.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논점은 그거였습니다. PBR 한 배에서 언제 깨지느냐. 근데 과거 작년까지는 PBR 한 배를 깨면 안 된다였는데 네. 지금 입장에서는 PBR 한 배가 목표가가 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자체가 좀 굴레가 있었던 상황이긴 하고요. HBM 기술 자체가 엔비디아 퀄텍스트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막상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삼성에서 타겟을 해야 되는데 수율 문제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멘트가 이제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는 좀 멘트도 네. 좀 봤는데, 일단 이번 승부에서는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뭔가 승부를 좀 내야 되는데 한 반년 동안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힘들고 주주분들도 실망을 거듭했던 게 지난 하반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 뉴스를 읽는 요령이 생겼어요. 네. 일단 단독이냐 아니냐. 단독이면 일단 의심하자 하는 거고, 삼성에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단독이다. 이거 양측일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젠순항이 삼성한테 희망을 걸고 있다, 뭐 기대가 있다, 이러면 안 됐다는 얘기. 안 됐으니까 희망을 거는 거지. 됐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좀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기술적 반등 나와서 정말 거짓말같이 6만 원에 좀 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PBR 한 배가 기술 기업이 PBR 한 배가 목표가가 됐다는 거 참 슬프게 들리는데요. 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삼성이 이 정도 밸류 받을 기업은 아니다라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그렇게 보시는데 그러면은 주가 삼성전자 행보 외에 이번에는 주가에 관한 좀 질문을 좀 드린다면은 최근에는 뭐 외국인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등이 좀 나온 게 그냥 예의 기술적 반등을 취하기 위한 수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최악은 반영은 하고 이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평론가 교수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주식 상승이 있었는데 네.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동안 주가에 부침을 겪었던 소위 말하는 삼성의 부진의 원인들 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냐? 모멘텀이 뭐 턴어라운드 됐냐? 뭐 그렇진 않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나마 호재를 굳이 찾아본다면 일단은 모건 스탠리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근데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왜 굳이 우리가 의미를 따져보냐면 삼성전자 겨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너무나 심하게 공격을 해서 사실은 그랬죠. 뭐 저런 리포트가 있어라고 신뢰성 네, 겨울이 의심받을 온다. 정도, 네, 의심받을 네, 정도의 리포트를 냈던 회사가 네. 이제는 봄인가라고 하는 네, 긍정적으로 겨울을 해석할 수 있는 리포트를 냈다라는 게 시장에 약간 좀 뭐랄까요 온풍을 좀 불어넣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리포트와 때마침 동시에 외국인들이 물론 오늘은 팔았습니다만은 5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네. 뭐 조금 2조 조금 못 미칩니다만 2조대 순매수를 보여줬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2년 만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5일 연속 산 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호재도 나오고 네. 장기 리포트도 괜찮게 나오고 중장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기 발맞춰서 순매도로 들어가니까 소위 얼어붙었던 투심에도 약간 조금 봄눈 놓듯이 어떤 좋은 훈풍을 좀 불어줬다. 요 정도까지 분위기적으로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약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특화된 뉴스지만은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면은 풀리거든요. 그렇죠. 재개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롱숏이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게 사실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측면에서 아직 조금 이제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이번 주까지는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공매도 이후에 작전 플레이를 지수와 상관없이 가능하게 하는 주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 본연의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으로서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삼성을 제외한 삼성의 어라운드한 이슈들 때문에 네. 최근에 주식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외국인들도 뭐 바닥은 확인했다 정도의 움직임은 보였다는 것인데, 근데 그게 바닥을 확인한 게 꼭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안 되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 선물이 있는 거를 뭐 매도해서 이런 그 약간 우회적인 전략을 좀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재개가 된다면 삼성한테 수급적으로 좀 플러스가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 주가는 곧 국내 주식시장에 얼만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느냐인데, 지난번에 2월 달에 삼성전자 반짝 상승이 나오고 국내 주식수가 오를 때는 그때 외국인들이 3조 정도를 선물로 샀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조 정도를 현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막상 실질적으로 2월 달의 플레이보다는 지금 플레이가 조금 더 낫습니다. 더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 정도부터 아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렇죠. 지금 작년에 바라봤던 삼성전자 1분기 컨센서스와 지금 바라보는 1분기 컨센서스가 다릅니다. 조금씩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 의미는 아시다시피 이구환신 정책이라든지 레거시 디램 회복 때문에 그런 거가 아마 기인을 할 거고요. 그렇겠죠. 모건 스탠리도 그러셨고 말씀해 잘해주셨고 CT도 그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막상 근데 좀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봐요. 막상 그 전에 외국인 들어오기 전에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수급이 얼만큼 들어오느냐가 주가가 얼만큼 유의미하냐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도 이제 지금 입장에 봤을 때 아까 컨센서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FM 가이드 기준 5조 2천억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작년 11월 달에 꺾였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작년 2분기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나왔거든요. 네. 3분기가 9조 나와서요. 근데 4분기가 6조 나왔습니다.
뭐 쭉쭉 그러니까는 4분기에서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넘어올 때 크게 꺾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상 삼성 내부적인 문제 막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경영상에부터. 근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사실 실적이 꺾인 게 큽니다. 숫자가 만약에 3분기 때 6조 나오고 4분기 때 9조 나왔으면 이렇게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겠죠. 주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의 첫 번째 단서는 어제 마이크론도 살짝 보긴 봤지만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다음 매크로를 봐야겠죠. 매크로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수 보는 것보다는 트럼프 입을 보는 게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 아까 다시 돌아와서 지금 2조 정도 들어온 상황인데 내일 팔면 할 말은 없습니다. 막상 얘기해서. 네, 뭐 그렇죠. 그런데 수급이라는 건. 오늘 나온 거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자동차주만 뛰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세 관련해서 나라별로 더티 15인가요? 네. 나라별로 관세를 하겠다 했지. 막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혹은 제약이라든지 이런 품목별 과세는 일단은 백악관에서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외신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렇기 주말에 때문에 나왔죠. 이게 오늘은 반도체가 안 움직인 거죠. 막상 주가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그 하나의 뉴스를 가지고 이틀 있다 움직인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호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빠질 때 작년에 트럼프 되면 칩스법 뒤집는다 그랬어요. 그랬죠. 뭐 근데 IRA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네. 의회 연설에서 뒤집는다 얘기 했었었고요. 근데 요즘 조용하잖아요. 네. 막상 그런 악재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가 하방에는 5만 원대라는 하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수준은 제가 보기에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네. 그 바닥론, 네. 또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네. 하방 지지. 네. 그러니까 과연 이 선이냐라고 할 때 네. 저도 그 선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인데 왜냐하면 5만 원대 가격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요. 뭐 네. 5만 원대 후반대, 6만 원대 초반대. 네.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방 지지가 이제는 확인이 됐다 이렇게 네.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지금 사실 이제 미중 갈등, 뭐 반도체법이니 뭐 관세니 트럼프 그렇죠. 무역 전쟁이니 등등등 네. 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M7에 대해서 조금씩들 우려하는 시선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M7 내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고도 성공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구글 같은 거죠. 네, 뭐 어차피 중국에 어차피 중국과 상관없이 네. 됐거든. 근데 중국과 묶여갈 수밖에 없는 M7이나 기술주들이 있거든요. 뭐 애플 테슬라 같은 네, 경우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만약에 이 관세 전쟁이라든지 무역 전쟁이 심각해지면 하방 위험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삼성은 미리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렇죠. 뭐더 맞을 것도 없이 그냥. 네, 그러니까 악재는 소위 말하는 선반영 뭐 이런 거창한 용어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리얼타임으로 사실은 삼성이 반영이 되어 있고 네. 오히려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DDR5니 뭐니 해서 약간 그래도 기존 레거시 시장에서 뭔가 조금 중국발 훈풍이 좀 불 것 같은데 라고 네. 할 때 오히려 미국 관련해서는 마이크론 관련해서 수율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좀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거 리얼타임으로 삼성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럴 해서 수 있겠네요. 악재를 리얼타임으로 반영했고 네. 호재도 리얼타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하방이 맞다. 미국과는 좀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관련해서도 뭐 리얼타임으로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사실 뭐 매수하는데 크게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절대 아니고 뭐 편안하긴 한데 얼마나 이제 기대 수익률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럼 그 평론가님께서 한테 질문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초반에 애니콜 화형식 이런 뭐 그 과거의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을 좀 주셨지만 그 액션은 없다. 진단은 했는데 액션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 그냥 상징적인 선언 아니냐. 이러다가 그냥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 그 이제 조금만 더 깊게 진단을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떠실까요? 일단 이재용 회장의 멘트가 이번에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네. 어떤 거죠? 본인이 네. 실제 사람으로 등판하지 않았어요. 영상과 성우로 등판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선언 고 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돌면서 임직원들 뭐 몇천 시간을 만났고 몇만 마일을 우리가 네, 다니면서 얘기했고 그 선언 자체도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변을 끌어올려가면서 네. 붐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전사적 분위기를 예, 이렇게. 그렇게 집중시켜놓고 멘트도 굉장히 좋았어요. 뭐 전설의 멘트들이 많이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뭐 마누라 빼고 다 마누라 빼고 바꿔라. 다 바꿔라라는 네, 멘트도 좋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멘트 때문에 사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까지도 그렇죠. 보이면서 네. 사회적 현상까지 됐었죠. 예, 삼성의 메시지가 사회 화제가 될 네, 정도였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좀 직접 등판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네. 다만
제가 아까 위기 진단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좀 정확했다는 건 네. 또 그게 시장에 생각보다 파괴력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총수가 낸 위기 진단 메시지 중에서요. 사업부별로 찍어서 낸 메시지는 처음입니다. 제가 삼성그룹 메시지 중에서요. 이번 이재용 회장 메시지 보시면은 메모리는 자만에 빠져서 AI 시대에 대처하지 못했다. 메모리 딱 찍어서 얘기했죠.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으로는요. 파운드리는 기술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하다. 그 부서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경영 부분, DX 부분은 제품의 품질이 삼성 이름에 걸맞지 않다라고 해서 딱딱딱 부서별로 네, 뭐 맞는 찍는 말이 없습니다. 멘트를 네, 줬어요. 네. 소위 말하면 네.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부서는요. 네. 가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폭탄 떨어진 거 폭탄 아닙니까? 떨어. 총수가 직접 부서를 위에서 너 이거 못했어라고 찍었으니까. 이렇게 지적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정확했고 세부적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런 건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비전을 얘기할 때 그럼 삼성이 가야 되는 AI 시대의 어떤 분위기 또 조직 혁신에 대해서 솔직히 시장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기술의 삼성 그 세계 1등의 삼성은 어디서 나왔냐면 결국에는 세계를 압도하는 그 기술력에서 나왔는데 지금 삼성의 조직이 기술통이 좌우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재무통이 좌우하는 조직이다. 엑셀 전문가들. 예, 오죽하면 뭐 중고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레포트를 써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혁신 의지가 좀 보여주면서 삼성이 가야 될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한 대신에 해법으로 제시한 건 뭐였냐면 멘탈리티. 네.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되라라고 해서 조직적 청사진보다는 멘탈리티 쪽으로 해법을 낸 게 조금 부족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반반의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독하다는 게 어떤 거를 주문한 건지, 독한 삼성인하고 독하지 않은 삼성은 또 뭐가 다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만, 예전에 삼성이 한창 힘들었을 때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전문가 분들도 다 알고 계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눈을 좀 피하고 그러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마 그 얘기를 못 하셨던 거죠. 근데 본인께서 직접 이렇게 하셨으니까 일단은 이제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은 좀 지났으니까 뭔가 사업부별로 제대로 된 액션 플랜을 좀 내놓아라는 액션으로 좀 보고 네, 그렇게 큰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부서별로나 내부적으로는 보고 올라가야 되지 회장의 않겠습니까? 부족한 메시지를 이제 실무적으로 플랜으로 곧 채워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삼성전자의 위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예전에 샤오미 같은 거 하면 삼성폰하고 얼마나 따라왔냐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샤오미가 애니콜을 삼성폰에 비해 절반 가격인데 품질과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엄밀히 놓고 보면 샤오미는 지금 전기차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삼성은 새로 한 게 없어요. 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기술 기업으로서 뭔가 이게 그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뭐 샤오미 회장님하고도 뭐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 액션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전장 관련해서 움직인다고 예측을 해야 될까요? 그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둘 다 되지 않겠어요. 샤오미가 작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삼성전자 19%, 애플이 18%, 샤오미가 14%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그렇네요. 중국 업체들 잘 보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쳐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업체들에서 스마트폰 관련한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지 혹은 스마트폰 디램이라든지 이런 부품 이런 거는 당연히 구매를 할 것 같고요. 전기차 입장에서도 올해 인도량을 30만 대에서 아마 37만 대까지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장 관련한 부품, 삼성 SDI든 물론 그 배터리라든 이런 쪽은 중국 업체에서 전량 수입을 하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 캐파가 늘어난다면은 그에 대한 포석으로 아마 만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과 비교가 될 텐데 일단 애플도 중국에서 밀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 트리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점유율보다는 디램 업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입장에서는 일단 저는 그냥 이번에 고위급 발전 포럼에서 만나셨다 하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만난다는 설도 있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일정 행보를 하시는 것 같긴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중국 방문 행보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메시지를 내고 나서 첫 번째 공식 행보가 뭘까 사실은 궁금했는데 바로 중국 방문이에요. 중국 이번에 포럼인데
단순히 뭐 세계 유명한 뭐 CEO들 다 나오는 포럼이니까 네. 뭐 당연히 갔다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샤오미 회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네. 방금 앵커님 말씀하시고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핸드폰 관련해서는 사실은 샤오미하고 인정하고 싶진 않겠습니다만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정하고 또 싶지 추격을 않지만 당하고 예, 있죠. 예. 예.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 특성 사업 영역에서 라이벌 회사인 샤오미 회장을 만났다. 왜냐? 전기차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예, 전기차를 샤오미가 이제 생산하고 있고 네. 거기 들어가는 이제 차량용 여러 가지 이제 또 반도체 네. 관련해서는 삼성과도 협력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뭐냐? 예전과 달라진 겁니다. 위기를 아까 인정했기 때문에 네.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네. 경쟁은 경쟁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건 또 들어가는 거고 네. 또 미중 간의 갈등도 있으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에 투자해 놓은 삼성 공장이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지금 현재 숨이 꽉꽉 막히는 상황인데 네. 숨통을 어쨌거나 이정 회장이 뚫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실사구시적 행보가 나왔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행보하고 있다. 좀 기대 그거는 섞인 뭐 그런 굉장히 시선을 좀 갖고 긍정적이네요. 있습니다. 네네네. 그 게다가 이제 예전에 하만 같은 거 인수했을 때도 전장 같은 거 좀 빨리 나가실 줄 알았는데 네. 한동안 사놓고 지금 적자는 그거- 안 보지만 그 하만 이후로 제대로 지금 예, M&A가 뭐, 없어요. 예, 지금. 예. 특별히 뭐 하시는 게 없었다는 느낌을 보였는데 M&A 같은 거야말로 진짜 리더십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번에 좀 중국을 해서 움직이는 거 이걸 좀 지켜봐야겠다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그 부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뭐 당장 스마트폰 이런 게 삼성전자를 되돌릴 건 아니고 어쨌든 HBM에서 뭔가를 성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레거시가 업황이 턴하는 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마이크론이 이번에 HBM 관련해서 꽤 좋은 실적을 냈는데 그게 주가는 조금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에서 삼성전자의 앞으로 흐름에 얻을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은 네. 매우 디커플링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마이크론이 떴다가 8% 정도 밀려서 끝났는데 네. 밀린 이유가 GPM 가이던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 자체 36%대가 시장보다 기대에 못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막상 개인적으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핑계 같고요. 네. 좀 빠지는 시장. 요즘 미국 시장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장의 특징이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좀 그렇게 좀 두들겨 패는 습성이 좀 있긴 있고요.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우리 시장이 좀 그랬던 상황이고 뭐 레포트나 이런 확인해 보면은 HBM 관련한 건 상수다. 그러니까 이미 HBM 수익성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레거시가 돌아야 되고 그리고 낸드 쪽 어떤 레포트를 보면은 낸드는 지금 그 샌디스크에서 이제 낸드 가격 상승한다고 하죠. 인상한다 하고.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서는 또 공급 가잉이라 그래서 스마트폰 쪽 뭐냐면 자체로 헷갈린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가지고 마이크론은 지금 마이크론보다는 여러 의견을 종합했을 때 우리 쪽이 좀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네. 그런데 그게 국내 실적 관련해서 좀 우리가 하이닉스가 지금 PI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는 4-5배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는 훨씬 더 싸긴 쌉니다. 그렇죠. 즉 HBM 가지고 비교할 때는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난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레거시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마이크론보다 또 삼성전자 따로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업황별로 어떤 업황이 좀 더 돌 때 네. 움직일 때 그때 주가를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마이크론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CT에서 나온 리포트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썼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레거시 시장에서의 업황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희망적인 뷰를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매수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이크론은 뺐어요. 그다음에 HBM 관련한 우리 그쪽 시장에서는 여전히 네. 뭐 그것도 이제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K는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고가 시장이든 레거시 시장이든 할 거 없이 당분간에 요 근방에 있어서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업황을 좋게 보고 네. 그 수혜주로 삼성전자는 기존의 레거시 시장,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를 보고 있는데 업황이 올라가는데 마이크론 뺐단 말이에요. 네. 이유가 뭐야? 라고 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과 경쟁이 좀 안 된다. 업황이 좋아져도 생산을 충분하게 캐파를 못 늘린다. 마이크론은. 그리고 늘려도 수율이 삼성만큼 못 따라온다. 네. 그럼 많이 만들어야 정품이 나오는데 그만큼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네. 그렇죠. 그게 논리의 핵심이거든요. 예, 즉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는 양 시장 다 메모리 내에서 뭐 위 시장이나 아래 시장이나 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다 어쨌거나 현재 지배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죠. 대내외적으로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업황이 그래도 조금 훈풍이 보니까
그에 대해서 지배력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괜찮다. 업황의 호황을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다. 네. 이 정도까지 이제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삼성의 이제 특화에서 말한다면 여전히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HBM 관련해서 확실한 실적 내지는 네.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잘못하면 이 레거 시장이 조금 뜨는 듯한 훈풍만 맞고 근데 이게 중국 관련해서 앞으로 뭐 2, 3, 4분 계속 쭉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조금 반짝하다가 덜 뜬다. 네. 회복세가 기대에 불과했지 덜 뜬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석도 있죠. 결국에는 뜰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3, 4분기 미래 수요를 땡겨온 거지. 그렇죠. 네. 이게 추세적 상승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분기 이후에 다시 재하락도 네, 가능하기 고개를 또 때문에 떨굴 수 있다. 지금 약간 주목을 받으나 이것은 지배력 때문이고 이걸 실적 내지는 어쨌거나 HBM 시장으로의 확실한 전환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 약간 종합을 해보면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하방이니까 약간 실적이나 이런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좀 팔 이유를 찾는 것 같다. 그리고 HBM 잘 나가는 건 HBM 잘 나가야지 당연히 인 거고 레거시는 삼성보다 못하지 않아? 그리고 가이드라인스 좀 낮춘 거 보니까 별로네라고 해서 뺀 거고 그러면 이제 같은 논리로 하이닉스는 그냥 중간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레거시 턴이니까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중국의 정책 발이니까 이게 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한 2분기 정도에서 끝나면 이것도 텀이 굉장히 짧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사이클이 약간 교차되면서 약간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삼성은 레거시 턴에서 조금 고개를 돌려도 결국에는 이제 고수익 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HBM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믿을 만한 단독 외의 뉴스는 아직은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 사이에 오히려 더 나가버렸으니까 HBM은 이제 투톱으로 그냥 가는 거를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 그냥 바램이라고 해야 될까? 부장님은 어떻게 HBM 시장에서는 이번 주총 때 얘기를 하셨죠. HBM 3 12단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공급할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건 아마 노력이니까. 예. 근데 뭐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보셨을 때 최근 반도체 시장 보시면은 네. 막상 HBM 3 2 때문에 네. 움직였다기보다는 그 전에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를 매매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전에 올해 1월 달에 결국 보시면 온디바이스 AI, 네, ASIC 반도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얘기 없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때 많이 했던 핵심 포인트는 6세대 HBM, HBM4입니다. 네. HBM4 같은 경우에 커스터마이즈, 즉 고객 관리, 그러니까 고객 다변화된 거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세대 HBM4 6세대에서는 삼성전자가 두각을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1년 달에 전망하긴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브로드컴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떴었던 네, 걸 그랬죠. 기억을 하실 거고 안 움직이니까 요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어 달 동안에 트럼프가 관세액을 많이 하면서 그쪽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미국 빅테크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막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가를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논리는 똑같다고 볼 수가 네. 있겠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중반기 이후의 핵심은 HBM4입니다. 4가 어떻게 삼성전자에서 점유율을 나타내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애드시켜 놓은 거 여러 가지는 HBM4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익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는 이미 3, 2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될 범주 자체가 다르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얼마큼 빨리 그 납품 계약이 나오는지 네. 이것을 기다리는 것도 맞긴 맞는데 지금은 그런 구간을 좀 기다리는 구간이 맞긴 맞죠. 네, 삼성도 지금 사이클이 끝나가는 HBM 3, 2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거는 그냥 포기하고 이제 4로 가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성과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 관련해서는 뭐가 안 좋으면 이제 떨어질 이유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삼성 관련해서 제발 사줄 테니까 사고 싶으니까 오를 수 있는 건덕지만 줘라. 살만한 거리를 좀 달라. 우리는 반대로 사실 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HBM 관련해서 하나 짚어볼 만한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게 고대하고 언제 통과되나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총에서 대표께서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어바웃하긴 하지만
일정을 말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분기 안에 또 언제 분기 안에 이렇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일정을 줬어요. 그때입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시장에 대한 약속인데 그렇죠. 저는 그걸 기한을 말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자신감을 저는 받습니다. 예. 아, 그래도 이제 시기열이 조금 눈에 들어왔다는 예, 거죠. 예, 분기 안에 들어온다는 네. 얘기를 저는 조금 의미 있게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는 기존과 뭐 양치기 소년처럼 나왔던 단독 뉴스보다는 조금 더 뭔가 내부적으로 올라간 뉘앙스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그게 이제 빨리 현실화되면 좋겠는데 그럼 거기서 게임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도 그렇게 않겠죠. 된다 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닉스, 뭐 TSMC,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삼각 동맹에 결국 파일을 얼마나 뚫고 들어가는 또 그 다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희망을 보되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 삼각 동맹을 깨치고 MS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까지도 이제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부장님이 아까 온 디바이스 AI 말씀 주셨는데 전 아이폰하고 이제 갤럭시 24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도 AI 쪽은 확실히 차라리 그쪽이 나은 것 같거든요. 온 디바이스가 딱 그것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그냥 챗GPT가 실이랑 연결됐다는 것밖에는 아무리 베타 버전을 끌어올려도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의 경쟁력이 또 모멘텀 나오면은 이것도 트리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HBM도 얘기했고 레거시 얘기했고 온디바이스까지 얘기를 했는데 삼성의 가장 아픈 손가락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파운드리죠. 파운드리인데 기술력이 안 된다고까지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인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회복이 어떻게 좀 파운드리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어느 분이 먼저 답을 주실까요? 삼성 파운드리 제가 사업부에 먼저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네, 뭐 그건 예. 너무 가혹한 질문일 수 있으니까 네, 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일단 19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170조 투자해가지고 2030년도에 1등 만든다고 했고 19년도 1분기 때 19% 점유율인데 지금 작년 4분기에 8%거든요. 많이 빠지긴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고객 만족도 측면이라든지 기술력 측면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건 다 할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사실은 근데 파운드리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는 아직까지 주가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파악이 되지 않고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파운드리가 된다면 좋겠죠. 좋은데 요거는 좀 다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파운드리가 지금 주가에 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뭐 역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다 힘들고 심지어 삼성도 삼성 파운드리를 맡기지 않았다 뭐 이런 슬픈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럼 삼성 파운드리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 안 되는 기술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부장님 말씀처럼 일단 결론적으로는 파운드리 전망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방금 저도 살짝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TSMC와 이제 벌어지는 격차를 현재로서는 따라가기 어렵다. 기술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은 일단 신뢰인데 뭐 앵커님 말씀처럼 자기도 자기네 반도체 안 쓰고 기존에 뭐 다른 거 썼더니 뭐 불나고 발열 나고 해서 이거는 뭐 신뢰까지도 조금 상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한 이제 조직 개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신규 내지는 글로벌리하게 좀 인재 공고나 이런 것들 좀 없었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쪽에다 공장도 현재 스톱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삼성도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신감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 뭐 삼성도 뭐라고 못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나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먼저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그나마 이 투자업계나 금융 사이드에서 바라보는 거는 뭐냐? 재무 관련해서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여달라. 네, 일단 유지 비용이라도 어떻게. 그렇죠. 거기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 단위로 손실을 계속 보면서 그렇죠. 재무를 다 까먹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혁명적인 어떤 기술적인 변화 아니면 좀 이런 말씀 뭐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분사 등등등 그런 걸 못할 바에야 들어가고 있는 적자만이라도 줄여서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 이것 때문에 미치는 악영향만 줄여줘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어쩌면
덜 아파할지도 모르겠다. 네. 이 정도 상황이라고 저는 더 이상 누수는 없다 정도만 해도 예. 호재가 될 것이다. 네. 사실 파운드리 참 안타까운 게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밀어붙였던 부분이 또 파운드리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리더십도 흔들리고 산업 자체도 흔들리고 이런 처음에는 솔직히 삼성도 폰을 만드니까 TSMC에 맡기지 삼성이 잘 안 맡길 거야. 요 정도로 실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러기에는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냥 이 기술력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결국 좀 2나노 들고, 얘기하고 1나노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설계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될 그렇죠. 텐데 결국 기술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술력 회복이 아마 먼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술력 자꾸 얘기하면 이제 좀 저희가 말도 길어지고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네. 좀 피곤하긴 한데 혼자는 답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TSMC는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갑자기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게요? 네. 사실은 이 굉장히 이제 물론 이제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이유를 찾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습성은 있습니다만 네. TSMC는요 일단 국가적으로 서포팅 되는 게 확실하게 있고요. 그렇죠. 또 거기는. 하나는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그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혼자 다 먹질 않아요. 근데 삼성은 그동안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기술에 관한 그런 오만함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이제 좀 풀고 국가와 합쳐서 또 우리 생태계를 좀 부활시켜가지고 좀 혁명적으로 헤쳐나가야지 지금 상황에서 삼성 내에서의 랩으로 우리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는 당장 뭐 어떤 뾰족한 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 더 이상 거기다가 이제 뭐 천문학적으로 비용을 넣고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비용은 줄어들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한 7만 정도 돌파는 가능하겠죠?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오랜만에 저도 희망적으로 전망 드리고 네, 싶습니다. 7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7만 돌파 가능하다. 네, 예. 그것은 사실은 네.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네. 수급만 좋아져도 또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을 둘러싼 약간의 리스크만 해소돼도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수치다. 너무 따지고 삼성이 보면- 좀 짓눌려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을 잃어서 그렇지 7만 예. 전자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뭐 가능하다. 10만 전자 뭐 파이팅 할 과감하게 때가 오랜만에 좀 엊그제인데 그런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 이제 7만 하니까 되게 멀리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가스레이팅을 좀 오래 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네. 좀 들긴 하는데 그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7만 가야죠. 가는데 사실은 당위성보다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밑에서 올라온 폭이 좀 많죠 지금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1분기 확인해야 되고요. 네. 매크로 확인해야 되고 관세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근데 최근 나온 보고서 보면은 네. DDR5 가격 오르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네, 창신 메모리가 DDR4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DDR5로 내년부터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너 확인해야 될 거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단기간에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1분기 실적 그리고 이후부터는 중국과의 제재 그리고 칩스법 이걸 많이 봐야 되니까는 더 중요한 건 국내 지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수가 만약에 7만 원 가면 우리 지수 한 2,750 이상 갈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레벨까지 우리가 실적으로 보여줄 수 네, 있는 게 매크로도 좀 도와줘야 보인다면 되고.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크로는 뭐 바램으로 좋아진다고 보고 삼성전자는 당장에 일단 실적으로 숫자로 좀 확인을 좀 해줘야 7만 전자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고 창신 메모리도 뭐 점점점 나노 수가 깊어지면 만들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점점 고도화되면 삼성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에 또 삼성전자 주가를 물어볼 때 8만 전자 가능하겠습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